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황동혁 감독님 안녕하세요.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언론정보학과 학부를 나오셨는데 마지막 학교 온 게 언제세요? 작년에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오실 일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했더니 정말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쭐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 말씀 이런 인사 같은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작품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대라고 한다면 옛날 미국 영화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나 디어 헌터 같은 나중에 뭐 영화 감독이 되면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남자애들은 만화 가게에 자주 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 만화들 참 많이 봤고요. 어깨동무니 뭐 소년중앙인이 하는 그런 그 매달 연재되던 만화들도 많이 봤고요. 네. 만화로 좋아하는 거 하나 대라면 슬램덩크 같은 만화를 아,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자본을 들여서 뭘 만들어내고 그 자본을 다시 이제 회수해서 자본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뭐 그것이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큰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용자의 반응이 와야 되니까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고선 존재할 수 없는 게 대중예술이라 항상 제일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히려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하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각각 작품마다 대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정서라든가 스타일이 발견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도가니는 이 묻혀져 있던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사건을 알려서 다시 사회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 단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상당히 있었고요.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는 그것과 전혀 반대로 뭐 이 작품을 쓰고 만드는 과정 내내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만드는 나 자신도 즐기고 보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좀 만들었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의 어떤 이상향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예술적 성취 욕구가 또 제일 강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흐르는 어떤 정서는 뭐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지언정 만들 당시의 의도는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공시키려고 만든 거라 성공을 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그 안에 넣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그것 이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이렇게까지라고 저도 생각한 적은 있지만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욕심과 확신이 있었던 작품이고요. 근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어떤 걸 본 건 사람들이 어떤 몰입할 수 있는 현대의 지금 어떤 시대 정신과 누군가 뭐 자이트가이스트를 건드렸다고 하는데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 지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전 뭐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점점 다 이 엄청난 경쟁과 빈부의 격차를 겪고 있는 것들이 뭐 거의 모든 사회와 나라의 일이라 그만큼 공감대가 넓어지는 지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똑같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버벌한 것이 위주가 되는 작품보다는 non 버벌한 것들이 위주가 되는 작품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보다는 그 보여지는 비주얼이나 이미지들이 훨씬 더 강렬하고 더 위주가 되는 작품들이라 누구나 뭐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흔히 보는 드라마의 그 말로 많이 이루어진 드라마보다는 크로스 컬처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넷플릭스 작품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다 디스토피아적인 뭐, 스위트홈도 그랬던 것 같고, 웹툰 베이스이기도 하고, DP도 뭐 군대에서 힘든 얘기였고, 뭐, 오징어 게임 다음에 지옥도 디스토피아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뭐 그냥 저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경쟁이 심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사회보다도 더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걸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발달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라 인구 밀도도 높지만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인한 심리적인 인구 밀도는 정말 저는 상상을 더 초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들을 훨씬 더 빨리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전쟁과 자기도 모르는 이런 공포의 위협 속에서 몇 수십 년을 이미 살아왔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조금 더 이 힘겨워하는 그 느낌들이 정신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이 절망을 제대로, 이 힘든 것들을 제대로 응시하면서 그걸 객관화해서 타자화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근데 또한 동시에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다른 어떤 말랑말랑한 뭐 당위점을 씌워서 캡슐로 덮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직시하려는 또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극장용 상업 영화를 개봉하는 것과는 달리 좀 자유로운 요소들이 있죠. 시간과 형식의 제약을, 내용의 소재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영화로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뭐 지상파 드라마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재와 시간의 제약이 강한 곳이고 그러다 보면 뭐 심야로 몰려가야 될 거고 시간대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퀄리티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OTT 외에는 만들 수 없는 소재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형식적으로도 뭐 지상파는 60분이건 70분이건 딱 못을 박아서 한 회를 끝내야 되고 그것이 지금은 좀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는 미니 시리즈가 16부작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 포맷들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회마다 길이에 아무 관계없이 전체적인 에피소드 숫자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길이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굉장히 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고 또 여긴 아무래도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작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먹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자유롭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넷플릭스 가장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용 극장 영화를 만들 때는 뭐 검열이라든가 수익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창작자에겐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요즘 뭐 들어보면 너무 이걸 또 판타지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라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창작의 자유를 좀 더 열어주고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하고 자신들이 좀 신뢰할 수 없는 작품들이나 프로젝트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섭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OTT가 플랫폼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좀 구별해서 쓰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라고 유지는 불러야 좀 아마 이 네, 얘기가 맞을 겁니다. 드라마라고 하면 시리즈의 드라마 장르를 드라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시리즈가 처음이었고, 다른 잘된 성공한 미국 시리즈들을 좀 찾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좀 배우려고 좀 어떻게 했나 연구를 좀 했었죠. 그게 이제 뭐 흔히 시리즈 엔딩에 나오는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부르는 다음 화를 보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금증 유발하는 그런 장치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저도 매 화의 엔딩에 절대로 여기서 못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지 워칭을 한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드라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히 이게 컨펌이 된 게 아니라 오피셜리 시즌 2, 3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네.
협상 과정에 있고요. 공식적으로 시즌 2, 3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넷플릭스가 IP를 소유한 지금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랑 협상이 어긋나서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창작자를 데려다가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2, 3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마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들 뭐 창작자들과 예민한 지금 갈등 관계에 있을 텐데 모든 조건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아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할 때는 IP 자체를 플랫폼에 넘기는 조건으로 다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성공을 했을 경우 또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경우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이제 사이드에 다른 이제 부수적인 계약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이 플랫폼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 수익원이 거의 그 구독료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평가해서 그걸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 처음에 받는 피 외에 제 했을 때 받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있는 좀 복잡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마블 만화들을 원천 소스로 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드라마로 영화로 확장하고 게임으로 뭐 상품으로 머천다이징으로 하듯이 당연히 뭐 이런 좋은 IP가 하나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그러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도 구독료에만 의존해서는 견딜 수 없는 레드오션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주가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다른 수익선을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거고 스피드 게임은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IP인 거죠.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다 이걸 또 다 혼자 한다고 한다면 제 앞으로의 한 5, 6년이 또 네. 이것에 묻혀서 다 날아갈 것이라서 누군가의 조력을 이제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 시즌 2, 3의 예상과 뭐 예상 네네, 전개 이미. 줄거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네. 뭐 제가 쓸 때 아마 그것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가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같이 해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요즘 느끼는 건 한국 내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예민하고 첨예해서 뭐 젠더 문제라든지 뭐 어떤 이 폴리티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 내에서 수용자들과 언론이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오히려 저는 외국보다 더 예민하지 않나? 뭐 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승리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뭐 거기서 네. 그 드레드 머리를 네. 진성규 씨가 한 걸 가지고 한국 내에서 막 그걸 흑인의 어떤 그 아픔이 있는 헤어스타일인데 그걸 뭐 함부로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보다도. 진짜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갔을 때 그들이 뭐 거기에 있는 흑인분들이나 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문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그걸 비난을 할 만한 일이었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한국이 예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해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 네. 한국에서 비판받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에만 더 귀를 기울여도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학자분들한테 뭘 바란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서운 일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문화 연구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나 사회적 현상들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것들 연구하셔서 미래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 무엇이 주도하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좋은 작품을 또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손 놓은 지가 오래돼서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다가 논문도 안 쓰고 이제 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서 이런 학술 행사에 초대된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요. 제가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맡고 담당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한류 연구를 학자분들께서 해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각자 뭐 개미처럼 풀뿌리로 흩어져서 각자 맡은 그냥 작품들을 열심히 할 뿐이지만 학자분들이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잘 엮어서 모아서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로서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